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투자에도 매우 매력적인, 결국 떡상할 수밖에 없는 꿈의 주식에 투자합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잘 달려온 주요 바이오주 주가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품목 관세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란 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수입 의약품 관세를 최고 250%까지 높일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큰 국내 바이오 기업들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웅제약만 해도 미국 등 해외 매출 비중이 85.2%에 달할 정도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국내 바이오 업계가 반도체와 같은 15%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애국 대우 조건 덕분입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의약품 관세율을 15%로 합의했었습니다. 문제는 세부 내용이다. 화학의약품, 복제약,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원료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등에 각각 어떤 관세율을 정할지 불투명해서입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의약품 분야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품목별 관세 내용 공개를 앞두고 의약품 관련 주가가 단기적으로 심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관세 발표 이후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를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유한양행은 그래도 미국 관세 영향에는 제한적인 바이오 종목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 섹터의 분위기 파악을 위해 대충 훑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검은색 241선을 이탈하고 있어서 분명 분위기가 좋지는 않네요. 셀트리온도 단기적으로 쉬는 모양을 하고 있고요. 최근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던 SK바이오팜 역시 조정을 받고 있으니 대충 봐도 섹터 전반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불확실성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것이고 각 기업마다 관세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금리 인하기에 바이오는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분위기는 오히려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봐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펩트론의 경우는 최근 급등이 나오고 나서 쉬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네요. 매수 전략은 신고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돌파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만 난이도가 있고 손절가 설정도 동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펩트론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므로 가볍게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펩트론은 커지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기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인 스마트 대포 덕분인데요. 비만 치료제가 등장한 이후 장기지속형 플랫폼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결과입니다. 기존 하루 1회 맞는 주사를 몇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현재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위고비의 경우 스스로 바늘을 찔러야 하는데요. 환자로서는 자주 맞고 싶지 않겠죠? 펩트론의 기술이 더해지면 주사 투여 시기를 늘릴 수 있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조 원 가까이 불어난 시총을 감당하기 위해선 일라이 릴리와 본계약 체결 여부가 중요한데요. 펩트론은 작년 10월 마운자로를 판매 중인 일라이 릴리와 손을 잡았습니다. 평가기간이 14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까지 연구 성과에 따라 본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을 선택한 이유는 자체 보유한 생산 설비로 고품질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펩트론은 일라이 릴리에 맞춰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은 100만 바이알 수준에서 제2공장이 신설될 경우 생산 능력은 1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생산 시설까지 확장하는 등 본계약이 가까워진 듯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라이 릴리와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2030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므로 본계약 뉴스가 나오면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상업화 사례도 구축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를 적용한 전립선암 치료제의 품목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펩트론의 기술력으로 하루 한 번 투약하는 주사제를 한 달에서 6개월까지 투약 주기를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신한투자증권은 펩트론의 기술력이 임상이 아닌 상업화를 통해 최종 검증됐다며 상업화까지 가능한 수준의 대량 생산 제조 공정으로 이끈 건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펩트론은 연간 2조 7천억 원 규모의 루프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다수의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과 해외 판권을 논의 중입니다. 그럼 유한양행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0%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562억 원으로 8.1% 늘고 순이익은 390억 원으로 59%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이 8.2%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유한양행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2%에서 2023년 3.1%, 2024년 2.7%로 3%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수익성이 저조했던 유한양행의 영업이익률을 단번에 끌어올린 주역은 바로 렉나자가 꼽힙니다. 유한양행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중 절반 이상이 라이선스 수익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수익에는 렉나자의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포함됐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지난 5월 렉나자의 일본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약 207억 원을 수취하면서 라이선스 수익이 2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02.3%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유한양행의 라이선스 수익은 별도 기준 영업이익 456억 원의 56%, 연결 기준 영업이익 499억 원의 51.2%로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무적인 점은 이러한 라이선스 수익이 올해 하반기 더 크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유한양행은 올해 2분기에 수령한 마일스톤의 2배 이상의 마일스톤을 올해 하반기 수령할 예정인데다 판매 로열티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유한양행은 올해 하반기 유럽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 약 415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본 출시 마일스톤 207억 원의 2배 규모에 해당합니다. 지난달에는 렉나자가 중국에서도 시판 허가를 받으면서 중국 출시 마일스톤으로 약 625억 원도 받게 됐습니다. 빠르면 연내 중국 출시 마일스톤도 수령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출시 마일스톤의 5배 규모의 마일스톤을 올해 하반기에 수취하게 됩니다. 렉나자 판매에 따른 로열티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로열티는 마일스톤처럼 일회성 수익이 아닌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올해 2분기 유한양행의 로열티는 34억 원으로 올해 1분기 약 20억 원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한양행은 일본뿐 아니라 유럽, 중국 등으로 판매 지역이 확대되며 로열티 수익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한양행은 존슨앤존슨과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렉나자와 항체 치료제 리브리반트를 병용하는 요법의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렉나자의 로열티 비율은 10에서 1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분기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글로벌 매출은 1억 7,900만 달러, 하나로 약 2,4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6,900만 달러보다 159% 증가했습니다.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빠르게 자리 잡고 리브리반트의 피하주사 SC제형의 미국 승인이 이뤄진다면 시장 침투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렉나자의 국내 매출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렉나자의 상반기 국내 매출은 660억 원가량으로 올해 연매출 1,000억 원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렉나자의 국내 매출이 1,500억 원을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자회사 유한화학의 원료의약품 사업 호조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해외 사업 매출은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1,1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972억 원 대비 18.1% 증가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2,000억 원 규모의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예방주사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성과로 풀이됩니다. 유한화학은 현재 HB동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최근 추가 설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유한화학은 화성 공장의 29만 2천 리터 생산 능력의 HC동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2027년 하반기 HC동의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유한화학의 원료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이 미국 관세 관련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유한화학이 생산하는 원료의약품은 대부분 유럽 완제의약품 공장의 중간재 형태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봉 차트를 봅시다. 미국의 의약품 품목 관세가 다음 주 발표되기 때문에라도 불확실성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관세가 발표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로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떡상버스는 간다.